안녕하세요. 잘 들리신가요? 표시 한번 해주세요. 네. 잘 들리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가부자센터 세일즈 마스터 정운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죠. 날씨 요즘 너무 춥지 않아요? 아침 저녁으로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오늘 운전을 하고 오는데 저기 뭐죠? 아니요. 자동차 앞 우리 뭐라 그러죠? 화면 보이는 거를 생각이 안 나네. 네, 아니요. 거기에 도로에 결빙이 있다고 조심하라고 이런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겨울이 이제 되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벌써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또 지난주까지 다들 열심히 하셨죠? 네. 다들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을 때 성과가 좋으면 정말 만족스러운 날이 되고 제 욕심만큼 나지 않은 날도 있고 또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나름 성과가 있는 날도 있죠. 그리고 또 열심히 하지도 않고 성과가 없는 날도 있고 이런 많은 날들이 지나가는데 혹시 열심히 하지도 않고 성과도 안 나는 분 여기 계신가요? 아니요. 이 자리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애터미를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많이 보는데 이렇게 애터미를 포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자,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성과를 기다리는데 성과도 없는 경우 쉽게 포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주변에선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보다가도 내가 열심히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보고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바라보는 경우도 정말 많죠.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무엇이든지 어쨌든 이유를 불문하고 정말 부딪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그 중에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비효율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구별하는 것도 내가 해봐야 열심히 무엇이든지 어쨌든 해봐야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꾸준히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터미는 포기만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다들 말하죠.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우리 성공의 8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목표 설정과 꿈이잖아요. 그래서 목표 설정에 앞서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꿈다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생생하게 꿈꾸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혹시 그 방법들 실천하고 계신가요? 혹시 실천하신 분 손 한번. 아무도 실천 안 하죠. 우리 남해진 국장님 자기소개 영상 제가 봤어요.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남해진 국장님이 본인의 성공한 모습으로 자기소개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우리가 모두 성공을 하기 위해 모여 있는데 성공하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가 바로 목표 설정이에요. 균형 잡힌 삶이 목표가 되어야 하고 균형 잡힌 삶을 마치 영화처럼 내 머릿속에 그려야 한다. 그러면 내 머릿속에 그린 영화처럼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지금 균형 잡힌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에 내가 그런 균형 잡힌 삶의 모습을 그려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삶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내 삶의 성공적인 모습을 명확하게 그려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드시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모습을 목표로 설정을 하면 우리 몸은 실제로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회장님께서 강의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모두 다 기억하시죠? 네. 우리 회장님 강의 멋지죠?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멋지죠? 항상 멋지신데 근데 이 내용이 정말 가슴에 와 닿으신가요?
와 닿으신가? 정말 절절하게 가슴에 와 닿으신가요? 그러신가요? 네, 생생하게 꿈꾸시는 분들은 아마 가슴에 닿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런 강의 선생님의 말씀 많이 들었는데 알겠긴 한데 도대체 정말로 얘가 내가 상상하는 것만으로 내가 목표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이렇게 될까 실제로 될까라는 그런 의구심 과연 그렇게 될까라는 의구심이 마음 한쪽에 항상 있었거든요. 그럼 정말로 영화처럼 그리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로 내가 성공한 모습을 영화로 그리는 것은 어떻게 과연 가능한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또 실제로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영화처럼 그리는 방법은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시켜드린 꿈다방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린 방법들이 있어요. 영화 기법이나 사진 비디, 소리 비디, 뭐 글로 이제 목표를 외치면서 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오늘은 그러면 내가 살고 싶은 모습을 영화처럼 그리고 비디하고 생생하게 꿈꾸면 왜 어떻게 해서 현실이 되는지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화면 공유 잠깐 할게요. 맥스웰 몰츠라는 성형외과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형외과 의사가 사이버네티스라는 이론을 말을 했는데, 이 성형외과 의사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심지어 대인 기피증까지 있는 여성에게 코를 성형해 주었대요. 근데 그 뒤로 이 여성이 자신감에 넘치는 모습으로 성공한 삶을 성공한 여성이 되었죠. 그리고 또 세일즈맨 남성에게도 성형수술을 해주었었는데 이 성형수술을 한 이후로 본인의 부진했던 실적이 늘어나면서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보고 맥스웰 몰츠라는 사람은 단지 성형수술만 했는데 어떻게 그런 우월한 능력자가 되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 의사가 내린 결론은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외모가 변한 것 때문에 능력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외과적인 수술로 외모가 변함으로써 자기 이미지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가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로 변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내 몸의 성공 메커니즘이 작동을 해서 성공한 것이라고 이런 학문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성공 메커니즘을 작동시킬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 안에 있는 성공 메커니즘을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 로버트 머튼이라는 하버드대 교육심리학 교수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충족적 예언이라는 이제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 자기충족적 예언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자기충족 예언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고 부정적인 자기충족 예언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으면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예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죠. 네, 상대적으로 이제 약한 위치에 있는 환자들이 권위 있는 의사잖아요. 이 의사들이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라는 말을 믿고 비록 가짜 약이지만 이 약의 효과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사의 암시가 환자의 잠재의식에 그대로 들어가서 의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을 믿고 질병이 치료가 된다는 것이죠. 또 피그말리온 효과도 있어요. 자신이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여성을 조각상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 조각상을 진심으로 사랑을 했더니 진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 이야기는 이 네덜란드의 의사들이 실험을 했던 이야기예요. 사형수를 상대로 실험을 했는데 사형수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인간의 몸에서 피가 10%만 빠져도 인간은 죽는다라고 말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이 사형수에서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게 하지는 않지만 이 사형수가 자신의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게 상상할 수 있도록 상황을 설정을 하죠. 하지만 실제로 피는 빠져나가지 않아요. 근데 결국 이 사형수는 자신의 몸에서 피가 빠져나갔다고 상상을 하게 되고 그 상상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자, 프로이트는 이렇게 인간의 정신 영역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 의식은 느끼거나 지각하는 모든 영역을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고, 전의식은 이제 무의식에 있는 상태의 것을 노력으로 인해서 의식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영역을 우리가 전의식이라고 하고요. 무의식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의식되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의식을 우리가 쉽게 좀 더 간편하게 말을 한다면 의식을 현재 의식이라고 볼 수 있고 무의식을 잠재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식은 그 화면에 보시다시피 의식은 10%밖에 미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무의식은 90%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공이 날아왔을 때 네, 공이 날아왔을 때 공을 보고 우리 어떻게 피하죠? 우리가 의식해 공이 날아오네? 그럼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피해야겠다라고 의식으로 계산을 하고 피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의 본능적으로 피하는 거죠. 그게 바로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살고자 하는 본능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인간의 정신활동과 행동은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의식은 10%에 불과하고 잠재의식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무의식, 잠재의식이에요. 그래서 성공학에서는 잠재의식을 어떻게 바꿔줄 것인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잠재의식에는 감정과 느낌, 이미지, 생각, 경험, 그리고 본능, 영혼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경험은 현재 의식에서 경험을 했다가 이 경험이 잠재의식으로 들어가서 기억은 못하지만 현재 의식으로 기억은 할 수 없지만 이 잠재 의식에는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경험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은 했지만 이미 잠재 의식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제가 의식하지 않는 경험까지는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현재 의식으로 통제하려고 해도 잠재 의식은 본능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 이후에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 연구한 결과에서도 잠재의식은 농담도 거짓말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한다. 또 한 번 기억한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결론들을 냈는데 결국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의 행동이나 사고방식 능력은 의식이 아니라 잠재의식에서 나온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현재의식은 절대 잠재의식을 이길 수 없다라는 뜻인 거죠. 이렇게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 자체도 이 목표를 무의식에 넣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정했다 하더라도 잠재의식에서 과연 될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아주 조그마한 의심을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의심은 부정적인 자기 암시들을 없애기 위해서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갖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스폰서와 파트너 간에 상담을 하고 시스템에 참석하라는 것이에요. 이 과정이 바로 목표, 꿈을 잠재의식 속으로 지속적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인 거죠. 이제 결론을 또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목표를 반드시 설정을 해야 하고 이 반드시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식 속에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성공한 모습을 집어넣는 것이고 이 집어넣는 과정에서 더
더 시너지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스폰서와 파트너와 함께 해야 하고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참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현재 시스템에 참석을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목표 설정과 함께 스폰서 파트너와 함께 시스템과 함께 목표를 본인의 잠재의식에 넣어준다면 반드시 본인의 원하는 성공하는 삶의 모습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